수능 셀파 스킬 8, 스킬업 들어가자. 자, 이 글도 이제 2014년 수능이다. 2014년 수능이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제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얘가 이제 메인이 되겠고, 그리고 앞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배경이지. 근데 배경의 내용과 이 주제에 해당하는 이 부분과 어떤 대립적인 개념을 형성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큰 박스로 친 부분이 이게 예시야. 이 주제에 대한 예시가 들어갔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 수능 문제다 보니까 문제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난도도 쉽지도 않지만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각할 게 충분히 있는 서로 연결성이 딱딱 맞는 그런 글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보자. 스커 피츠제럴드는 생각했습니다. 그 최고 인류 지능 테스트가 그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최고의 지능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테스트가 바로 능력이래요. 어떤 능력? 두 개의 반대되어지는 아이디어를 마음속에 보유하는 것. 그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에 보유하고서도 요건 요렇게 병렬이지 여전히 기능하는 것. 기능하는 그 능력이 바로 최고 인류 지식의 어떤 테스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완전 반대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제대로 작동한다면 그게 최고 수준의 어떤 지식을 가진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지. 자, 그런데 the eons, 그 긴 세월은 우리의 뇌를 형성시켰습니다. 자, 블랭크한 방향으로 형성시켰대. 자, 그러면 자, 어떤 방향인지는 사실 그 다음 문장을 읽어야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confirmation bias, 어떤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몰라도 그냥 confirmation bias 이렇게 해석이 된다. 나중에 할 때는. 자, 그래서 이런 확증 편향은 한 용어입니다. 어떤 방식에 대한 어떤 방식이냐? 마음이 체계적으로 그 모순과 직면하는 것을 피하는 방식. 우리 마음은 항상 모순과 직면하는 것을 그냥 체계적으로 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긴 시간이 우리 뇌를 어떻게 형성했다는 거니? 모순을 체계적으로 피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면 바로 앞 문장에서는 뭐라고 했어? 최고 인류 지능은 뭐 하는 것이다? 두 개의 상반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제대로 기능하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의 뇌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어? 두 개를 한꺼번에 하게 안 했지. 모순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도록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바로 정반대 방향이다. 아퍼짓이 되는 거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다. 자, 어쨌든 계속 가자. 그것은 이것을 합니다. 그 뇌가 이것을 합니다. 뭐함에 의해? 그 증거를 너무 높게 평가함에 의해. 어떤 증거? 우리가 이미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에 의해 그리고 과소평가하거나 또는 그 증거를 무시함에 의해 뭐하는? 그것을 반박하는. 자,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 얘기지. 어떤 그것을 반박한다. 그러니까 모순되는 증거는 뭐야? 과소평가를 해버리는 거야. 평가절하를 해버리는 거야. 대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느끼는 것은 과대평가를 해버린 거지. 평가절상을 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완전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체계적으로 모순과 직면하는 것을 피한다.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겠다. 자, 그러면서 그거에 구체적인 예시가 들어간다. 증언. 크로우 부족 멤버들의 증언은 뭐에 대한 증언이지? 그들의 문화의 파괴에 대한 증언은 provides 어떤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이것의 예를 제시합니다. 이것의 예가 바로 앞에 얘기겠지. 어떤 얘기였어? 바로 모순과 직면하는 것을 피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래서 한 남자, 플래닛 쿱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보고했습니다. 그 버팔로가 사라졌을 때 나의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민족 사람들, 부족 사람들의 마음이 fell to the ground, 땅으로 떨어졌다. 이 얘기는 완전 낙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마음을 다시 들어올릴 수 없었다. 이 얘기는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의 세상 끝날 것 같이 살았다. 이 얘기네. 그리고 이 일 이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절망의 깊이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그 역사의 끝으로서 그러니까 그 절망의 깊이 그 버팔로가 사라진 그 절망을 아니 세상이 끝나는 것으로 묘사하는 데 있어서 혼자가 아니었다. 그 얘기는 뭐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 세상 이제 끝났어. 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하잖아.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크로우 전사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살았어요. 자, 근데 그 감정이 이러한 감정,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그러한 감정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뭐 할 정도로 그 뇌가 증거, 어떤 증거? 지속된 존재,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지속된 존재의 증거를 어떻게 하겠니? 지금 앞에서 뭐라고 했어? 이제 세상 끝났잖아. 앞으로 인생은 없어. 내 인생은 완전 끝장났어. 그런데 사실 끝장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러한 삶의 증거를 어떻게 하니? 뇌는 완전 묵살해버리겠지. 그러니까 답이 바로 이제 2번이 되는 거야. 거부할 정도로. 응?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지속된 존재의 증거를 거부할 정도로 그 감정이 너무나 강했다. 이 얘기지. 그런데 그 일상적인 삶은 might have eased it. 그것을 좀 덜어주었을지도 모르는. 그 일상적인 삶을 살다 보면 그 슬픔을 잊을 수가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상에서의 삶의 존재를 그냥 반박해 버린다는 거지. 왜? 그 감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진 어떻게 보면 뭐 한계겠네, 한계. 자,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confirmation bias, 확증 편견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글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뭐 답은 2번이었고, 만일 변형으로 나온다 그러면 글쎄, 이 글 같은 경우 이 첫 번째 문장 이런 것도 이제 뭐 변형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자, 이런 거 이제 어떤 방식, 마음이 체계적으로 그 모순과 직면하는 것을 피한다. 이런 부분도 뭐 빈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겠다. 그 다음에 문장 넣기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잖아. 그것이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 문장을 가리키니까. 그리고 이것의 예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앞 문장의 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장 넣기 정도는 좀 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킬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